증권시장에 시작하지만 토크는 트위터에 공시를 합니다. 올해 가장 핫한 분야는 인공지능과 양자저항, 왜? 실무단을 김용이가 다음 주에 응. 목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양자저항, 실무자산을 토크화하는 것과 리스테이킹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양자저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니 다들 잘 아실 테고요. RWA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것을 토큰화해서 쪼개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른바 현물 시장을 담보로 하는 토큰의 거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앞으로 큰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겐 레이어가 촉발한 리스테이킹 시장은 BTC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가 0.8에서 3% 수준인 반면에 리스테이킹을 하면 기본 이자의 프로젝트의 토큰까지 분배해 줌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리스테이킹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들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투자 이익이 작기 때문에 아주 극초기인 프로젝트들을 찾아다니는데 극초기일수록 더 위험한 투자이지만 성공하면 높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프리세일을 막 시작하거나 노드를 판매하기 시작했거나 채굴하기 시작했거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투자자가 있는지 누가 개발하고 있는지 코드에 대한 감사를 누가 했는지 코인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등등 나름 분석을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없거나 코인마켓캡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 확보에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성 높은 투자는 많은 러그풀과 해킹, 사기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름 잔뼈가 굵어져서 이제 좀 알만한데 싶으면 바로 사기를 당해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 올드랜드의 위치가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기관 투자자가 있거나 코인마켓캡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 투자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등급인 것이죠.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드랜드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이죠. 여기 계신 교수님을 비롯 연구원분들이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현재 채굴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이더리움 포스 전환으로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많은 채굴자들이 각자의 전략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미 CPU 채굴이 전기세보다 이익이 되거나 높은 이익을 주는 코인도 생겨서 그래픽카드 채굴보다는 CPU 채굴자들이 산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의 급상승으로 기존의 수익성이 안 나오던 그래픽카드로 채굴할 수 있는 코인들이 전기세 이상의 채상성이 나옴으로써 채굴장에서 잠자고 있던 채굴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월드랜드는 이러한 흐름에서 기존의 CPU로 채굴하던 분들의 많은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점점 채상성이 떨어지고 있어 특정 지점이 될 경우에 채굴자와 가격 간의 균형점이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굴 시장도 엄격히 채상성을 따지기 때문에 채상성이 더 높은 채굴 코인이 나오면 이 채굴자들은 금방 철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상성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사용처를 만들어서 공급되는 코인들의 소각 효과를 주고 상장을 통해 많은 곳에서 거래하게 함으로써 나름의 토큰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부족한 점은 홍보와 사용처, 그리고 커뮤니티, 거래소 부재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월드랜드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고, 월드랜드 생태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만큼 김치코인의 한계라고 비난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거래소 상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한 요구는 언제든지 높긴 합니다. 투자 자금의 유치 방법으로는 프리세일 또는 런치패드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10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52%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채굴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낮은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도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이닝 풀의 개발과 노드를 팔아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레고 팀에서 개발한 마이닝 풀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프로젝트와 다양한 투자 유치 사례에 대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파슬입니다. 최근 현물 자산의 가상 자산화가 부상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을 토큰화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현물로 사기엔 부담이 있지만 이것을 토큰화해서 여러 명으로 나눠서 계속 매매하면 거래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고 새로운 자본시장이 생김으로써 그것을 중개하는 데에 사업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참여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고요. 특히 토큰 거래는 24시간 열려 있고 언제나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과의 차이점은 분명하기에 초기 플랫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파슬은 미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지수를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 마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USDT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향후 파슬에서 발행하는 자체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1포인트에 약 3원 정도로 장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달러에 하루 5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니 30일 동안 투자금의 15%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거래소에 성장하여 가격이 상승한다면 훨씬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투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리스테이킹 하는 것으로 비트코인의 레이어 2를 자처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보다 50배 이상 저렴하고 300배 이상 빠르다고 주장하며 많은 투자 자금을 예치했습니다. 현재는 예치 이벤트가 마감되어 34,104개의 지갑이 참여하여 총 6억 6천만 달러를 예치하였습니다. 예치금에 따라 채굴 장비를 받아서 이 채굴기로 B2의 자체 토큰을 채굴하게 되는데 아직 최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없으나 최근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만타 뉴 패러다임입니다. 총 사용자 93,488명에게 28만 이더리움을 예치를 받은 프로젝트로 예치 총액은 약 11억 6,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자신의 세태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톤이라는 코인을 주는데 이 코인으로 디파이에 예치하거나 카드깡처럼 약 7%가 할인된 이더리움으로 스왑할 수 있습니다. 이 할인된 이더리움 스왑을 활용하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풍차 돌리기 효과라고 합니다. 1 이더리움을 풍차 돌리기 하면 약 14 이더리움까지 부풀릴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한 것처럼 풍차를 돌려서 NFT를 최대한 많이 확보함으로써 만타 토큰의 배분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만타 프로젝트는 투자 성과를 부풀려서 상장이나 기간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는 높은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월에 빗썸에 상장할 때 재단 보유분을 100만 개 이상 팔아 개발 자금을 확보하면서 시장 참여자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량을 떠넘겼다고요. 다음은 노드 판매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드 판매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요. 세스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마이닝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쉽게 하드 디스크의 공간을 로드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저장 공간을 빌려주거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빌려서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노드는 5만 개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노드를 구입할 경우 채굴량의 10%를 12개월 동안 노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채굴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과 접목된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OXOS입니다. 지크싱크라는 신규 네트워크에서 처음 판매되는 게임 플랫폼으로 노드는 티어 1에서 25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구입 즉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프로젝트의 토큰을 채굴이 가능해집니다. 즉, 일찍 구입할수록 더 싸게,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지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노드 판매 실적이 조조해서
노드 판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투자자는 더 많은 기간 동안 채굴을 독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되지 않는 노드는 대부분 소각을 통해 정리됩니다만 노드가 매진이 되지 않으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NF 프롬프트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NFT, 이미지, 영상, 음악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코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가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가 이런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월드랜드에서 향후에 할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오넷입니다. CPU나 GPU를 일꾼으로 등록하면 개발자들이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빌린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합니다. 현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일꾼으로 등록된 그래픽 카드가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지만 등록만 해두면 그 기여도에 만큼 아이오넷 코인의 에어드랍을 기대하고 있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월드랜드가 실현한 마이 AI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폴로레 AI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다른 사람의 그래픽 카드를 빌려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을 채굴하거나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용료의 지불을 클로렉 토큰으로 주고받습니다. 물론 개인 채굴도 가능합니다. 월드랜드에 대해 알게 된 이후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자금의 부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자체 개발을 해서 에어드랍을 하려고 할 때 협의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이응로 대표님이 계시지만 현재 결정권이 월드랜드 다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다우에 제안을 하고 거기서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다우 조직마저도 WS를 보유하는 모든 분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서 결정권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너무 많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시간을 지체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월드랜드에서 향후 가고자 하는 로드맵대로 가기 위해서도 그것을 진두지휘할 조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랜드 재단의 설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개발을 하거나 운영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재단을 운영할 수도 없고 개발도 못하는 것이니까요. 이 투자 자금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프리세일을 하든 노드를 판매하든 거래소에 상장을 하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 검토해야 합니다. 재단의 설립에 대해 생각해 보니 이미 월드랜드 메인넷 런칭 자료에 월드랜드 다오 조직에 대한 구상이 있더군요. 그리고 현재 월드랜드 다오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월드랜드 다오 조직을 재단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오에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월드랜드 다오 조직에서 재단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충원하고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대가는 월드랜드 코인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견을 한데 모으고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월드랜드를 성장시켰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자금 확보 방안입니다. 보통은 메인넷 런칭하기 전에 프리셀이든 노드 판매이든 해서 투자금을 유치해서 개발을 시작하는 건데 월드랜드는 현재 이러한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을 드리지만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700만 개의 채굴된 코인이 존재하고 있고 코인 판매를 통해 코인이 유입될 경우에는 시장 가격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이 프리셀은 AIDEX 코인을 사전 판매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AIDEX나 마이 AI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개별로 모아서 따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이 개발비를 유치하기 위해 코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투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안이 노드 판매는 채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12개월 동안 선형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시장의 가해지 물량 충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장 가격에 비례해서 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을 매우 낮은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다만은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건을 보되 우선적으로는 WSC만 공급해서 상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상장비를 요구할 경우 그만큼에 해당되는 금액만 펀딩하여 상장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한 이후 재단 물량을 적정 가격에 조금씩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죠. 또 재단에서 직접 유동성 공급자가 되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향후 재단의 개발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안은 개인에게 직접 재단 물량을 매도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네이버 카페에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법무법인이 중개하여 에스크로 거래 또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재단 측에서 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매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 중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3안입니다. 최종 결정은 월드랜드 다오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세일하는 방법은 사토시 덱스에서 하는 프리세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토시 덱스는 비트코인 레이어 2 덱스 거래소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개발자는 익명이고 변변한 백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러그 붙여도 이상하지 않는 스캠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만 벌써 700만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유치해내고 있습니다. 총 100억 개의 토큰을 발행해서 30억 개를 프리세일로 판매하는 것으로 3월 말에 프리세일을 끝내고 이후 판매되지 않은 물량은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미 거래소 상장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어 프리세일이 끝나면 바로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개발도 안 한 프로젝트가 자신의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을 참고해서 AI 덱스나 마이 AI 네트워크도 프리세일로 자금을 확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드랜드는 이미 타임을 놓쳤어요. 자금 모집은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자금을 박도로 하고 프리세일이 끝나면 한 번에 에어드랍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꼭 월드랜드 네트워크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더리움, BNB, ABS, 베이스 등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BNB 네트워크에서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에어드랍하는 형태로 하면 됐답니다. 노드 판매에 대해서는 앞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래소는 덱스 거래소와 섹스 거래소로 나뉠 수 있는데 덱스는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성장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덱스 툴로 이러한 유동성 공급하여 거래하는 것을 차트하고 트레이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기존 거래소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덱스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은 상장하는 자가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상장비가 없다는 편의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해보고 그에 따른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진짜 만도 안 되는 코인들이 계속 상장하는 거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신규 코인들의 상장을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꾸준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하고 상장시켜서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벌고 또 상장하고자 하는 코인을 받아서 회원들에게 에어드랍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외국 거래소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곳을 먼저 공략한 후에 좀 더 순위가 높은 거래소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 신청에 대해 제게 권한을 주시면 모든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상장할 수 있는 곳부터 상장을 시작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P2P 거래는 에스크로 거래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를 얘기하는 것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380원에서 400원 선입니다.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누적 거래량은 에스크로 거래를 이용한 누적 거래량은 오늘 날짜로 12만 4천 개 가량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괜찮은 거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재단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물량을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우선은 월드랜드 다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P2P로 매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재단에서 매각하는 물량의 개수가 많을수록 시중의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가격은 현재 채굴된 물량에 비례해서 내놓는 물량을 감안해서 현재 단가보다는 싸게 팔아야 될 것이고, 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의권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유하도록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재단 측의 자금이 부족해서 월드랜드 RPC 노드 컴퓨터가 가부하에 걸리는 상황이니만큼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거래를 하게 되면 법무법인의 에스크로 거래를 이용해서 상호 안전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벤트 개최 계획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하는 레퍼럴 구조와 SNS 연결 등을 통해 WSC와 앞으로 발행되는 민코인 등을 에어드랍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렉스나 마이 AI 네트워크가 향후 코인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벤트 툴이 꼭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또한 도지나 페페와 같은 민코인들을 투자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월드랜드에도 공식 민코인을 발행해서 WSC 보유자와 특정 집단에 무료로 에어드랍할 예정입니다. WSC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특정 집단에게 무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코인은 WSC와 LP로 묶어서 V2로 상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민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WSC를 사야 하고 WSC를 사기 위해서는 WSC를 V2나 V3에서 사거나 채굴에 참여해야 하는 동기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WLC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쩌면 WSC보다 이 민코인이 큰 홍보 효과를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월드랜드 재단 제1호 개발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성원은 프리랜서나 공개 채용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며 대가는 WLC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WLC의 가치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가는 시중 프리랜서 비용의 1.2에서 1.5배까지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발팀, 커뮤니티 관리팀, 전략팀 총 3개 팀으로 이루어지며 개발팀은 민코인, NFT 제작과 발행을 담당하고 웹페이지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 관리팀은 현재 자원 공사단을 그대로 활용하여 디스코드, 텔레그램, 카페, 카카오톡 등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략 홍보팀은 홍보 이벤트를 기획하고 개최할 것입니다. 최종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 이벤트로 레페럴 구조와 SNS 등록 및 참여 등을 통해 WC를 에어드랍할 계획입니다. 10만 명에게 10개에서 30개 사이를 에어드랍하면 아마 300만 개로도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 측 보유 물량 중 최소 300만 개 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개발팀에서 제작하는 민코인과 NFT 등에 대해서는 10에서 30% 사이에서 물량을 의무적으로 재단 측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월드랜드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인넷 런칭 후 8개월이 지났고 100억대의 LP 모집에도 실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엔젤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니스왑이나 국내외 중위권의 거래소에 선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대체로 월드랜드 물량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만약 상장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P2P 거래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소의 상장이 이루어지면 월드랜드 재단의 물량을 일부 매각하여 초기 운영자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은 월드랜드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월드랜드를 브랜드하고 백서 작성, 프로젝트 등록 등과 같이 아직 하지 못한 것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즉, 월드랜드의 안정에 대해 더 집중해야 되고, 이는 곧 월드랜드 컨트롤 타워가 될 재단의 설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런칭해야 합니다. AIDEX, AI 네트워크, 나아가 월드엔드의 안정적인 노드를 확보해줄 데이터 센터까지 각각의 아이템을 개발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장에 런칭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사례를 참고해서 리스테이킹 또는 유동성 공급이나 노드 판매로 투자금을 예치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해당 투자금을 가지고 개발에 착수함과 동시에 토큰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코인에 대한 거래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금 유치를 위해 꼭 WSC 생태계에서 토큰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이나 BNB 생태계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배포한 뒤에 거래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추진 계획을 도표화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영비 확보이며 이를 통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니까요. 그와 동시에 V클럽도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활동하는 팀 유일하니 쉼없이 움직여야 할 듯 싶습니다. 또한 V2, V3 상장과 함께 중위권 거래소 상장도 함께 추진하여 상장 후 월드랜드 재단 물량을 일부 매각함으로써 엑시트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월드랜드 재단에서 직접 해도 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내용대로만 해도 상당히 우수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는 프로젝트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개발팀도 월드랜드 재단에서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이 안 될 경우에 제가 하겠다는 것이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4월 달부터는 생업이 바빠지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생업에 큰 지장을 줍니다. 지금도 지장을 줍니다. 여차하면 생업을 그만두고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참 안 보이거든요. 여튼 제가 드린 내용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브릿지를 오픈해서 유니스업에 상장하는 것과 덱서 작성, 코인마켓캡에 등록하는 것은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그것만이라도 해도 국내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RPC 노드 굴리는 것도 채굴하시는 분들께서 참여하실 의사를 내보고 있어서 리버밴스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채굴 코인은 소유하는 사람이 각각의 주인이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여 한 단계씩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코인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성공합니다. 길게 성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글을 게시해 주시고 M&A를 개최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발표 끝났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 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예. 지금 결국 이제 다어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그 어떤 주체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다어 상황과 재단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응론 교수님 쪽 그 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현재 코인의 상당 부분을
응용로 교수님 쪽, 그러니까 그 리버밴스 그쪽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빠르게 의사결정 못 한다는 게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오는 다오대로 그 나름대로 초기에는 지분이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 추진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단은 법적인 어떤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오는 그런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그 화폐라든가 다른 어떤 온체인 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에, 그 다오는 이제 온체인 자산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재산을 처리할 때 재단이 필요할 뿐 그 외의 경우라면은 굳이 재단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이 많이 있긴 할 텐데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석콘의 처리에 대해서도 처리는 다오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전략이나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다오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재단이 생겨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수립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할 일이 지금 많잖아요. AI덱스나 마이AI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이 별개의 사업을 추진할 때 다오 조직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할 때는 재단이 설립돼서 재단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도 뭐 질문 있으십니까?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예. 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략이랑 로드맵은 물론 AI덱스는 별개 서비스로 이미 뭐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월드랜드 메인넷 자체의 전략과 로드맵은 다원 내에서 업로드하기도 하고 뭐 투표를 해서 얼마나 지지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승인 과정도 거치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AI 덱스일 경우도 그것도 역시 또 다오로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이랑 로드맵을. 그래서 전략과 로드맵 부분은 온체인으로 혹은 다오로 굳이 못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AI덱스나 마이 AI 네트워크에 대해서 월드랜드 다오에서 결정권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월드랜드 코인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이게 판단하는 것이지 AI덱스하고 마이 AI 네트워크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다오를 예. 또 다른 다오가 만들어진 거예요. AI 덱스 다오를 만들 수 있죠. 아까 전에 AI 덱스용 코인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네. 그 코인의 발행과 처분도 필요하고 그럼 똑같은 상황이 돼서 AI 덱스 다오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쨌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러면 월드랜드 프로젝트 하나 있고 마이AI 네트워크도 있고 AI 덱스 세 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를 총괄하는 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각각 다오도 있지만. 왜냐면 이제 월드랜드가 상장해서 자산 규모가 커지면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보시기 이거 계획을 제가 보다 보니까 뭐 교육도 하고 다양한 행사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를 다오에서 다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다오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이 된다 이거죠. 좀 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오에서 결정한다면 뭐 그렇게 전문적인 걸 할 수는 없고 결국 일종의 위임이나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네, 결국은 예. 펀드 그러니까 다오 코인을 그러니까 다오 내에서 그 주요 코인을 집행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버밴스에 집행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코인을 집행하는데 그 결정하는 데 쓰고 실제 업무나 이거는 그 위임된 그 조직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직업 체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네,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들이 지금 현재 월드랜드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만들어지지 않고 뭐 공지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연하고 불확실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응로 교수님이 명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서 말씀드린 거라서 그러니까 올드랜드 다오에서 역할을 뭐 그렇게 빨리빨리 확실하게 해주시면 가장 좋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올드랜드 다오도 테스트넷 시절에 만들어진 조직이라서 구성원 중에 뭐 지금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말씀 또 해주실 분 없으실까요? 혹시 제 말씀 들리시나요? 제 말씀 들리시 예,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예. 마이크를 설정해갖고 제 말이 여태 안 들어갔었네요. 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예. 아, 예, 예. 이제 파악했어요. 예. 그 예. 월드랜드 재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행정 조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월드랜드 다오는 이제 글로벌 다오기 때문에 행정 조직 그다음에 아티클 그러니까는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그 헌법 어, 을 이제 뭐 시행령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인터랙션을 해야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이제 행정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다오에서 voting에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서기서부터 해서 최소한 총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월드랜드 재단은 법적으로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일단은 어, 행정 조직이 한 두세 명 조직은 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개발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제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글로벌부 그다음에 마이 AI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 조직 개발부 교육부 글로벌부 마이 AI넷 최소한 이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태면 이제 투자, 판매, 그 마케팅 그런 조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 7개의 이 그룹으로 돌아가는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2명 정도, 최소한 두세 명 정도가 행정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자금을 확보하는 거를 지금 그 22B님께서는 좀 늦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는 이제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서 하나만 가지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보고 그런 것은 좀 문화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거고 안전한 거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보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을 보고 하면은 백서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보고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제안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 덱스에는 우리가 직접 상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CEX 거래는 뭐 아까 중급 거래를 말씀하셨는데 중급 사이즈 거래소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코인게코 기준으로 한 뭐 160위권 뭐 파이낸스 X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그냥 공짜로 상장시켜 주겠다는 제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브랜딩화 할 때 좋은 선택인지는 몰라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언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자금을 좀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그래서 유니스왑을 통해서 이제 우리 브릿지와 유니스왑을 통해서 우리 WLC를 이더리움으로 가져가서 유니스왑 V3에 이제 상장하는 그거를
어,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고 거의 보안 검토 수준의 검토만 마치면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뭐 판매를 통해서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법무회사를 통해서 에스크로 형태로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방안은 좀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그거는 우리 다오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조원희 변호사님이나 이정엽 변호사님과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이제 제가 드릴 코멘트는 그 정도고요. 네, 많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가면은 브릿지로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가는 거는 언제쯤이나 될까요? 지금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브릿지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보안을 자꾸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틀려. 2중, 3중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음,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음, 사람들이 그런 게 민감하거든요. 음. 근데 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보안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어,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해 본 거로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는 스타일이지 막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보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런 그래서 내용들을 좀 음, 발표를 음, 좀 해주시면 지금 네, 네, 로드맵하고 뭐 앞으로 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예. 하겠다라는 것은 좀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해주셔야. 충분한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미나 말고 뭐 어디 트위터나 디스코드나 이런 데다가 그런 식으로 네, 저 예, 예. 트위터를 좀 활성화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그 쓰고 있는 트위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트위터가 원래 앞으로 해줘야죠. 우리가 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기도 전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메인넷 런치하기 전에 주로 저희는 이제 백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백서보다는 사실은 우리 논문을 보시는 게 우리 기술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백서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검토가 끝나는 단계에 있는데,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코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없고요. 일단은 현재는 그런 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 ICO 같은 거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대신 우리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한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백서 형태, 남들이 하는 그런 백서 형태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 대신 설명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문서 하나만 다운로드하면 월드랜드의 미래, 그다음에 현재 모습, 기술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토크노믹스 이런 게 다 들어가서 한 문서에서 설명이 돼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한 주나 두 주 안에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준비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배포를 할 거고요. 네. 제가 예, 이제 네. 말씀드리는 중위권은 이게 19위에 해당되는 게이트 아이오거든요. 여기서 예,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예, 스타트업이 여기에 예, 이제 신규 만들어지는 코인들을 상장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네, 자기들이 이제 회원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줘요. 네, 코인을. 근데 네, 여기 보시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다 상장을 해요. 네. 그래서 요런 데를 좀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위험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감수해야 될 리스크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근데 대신, 그렇지만 뭐 그런 거를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니까.
그 이 리스크를 좀 한번 보면서 그건 의사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가장 모두에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투명하고 모두에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그거를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이용노 교수님, 네, 예, 이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 그 논문을 지난번에 몇 개 알려주셔갖고 보기는 봤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아이디어만 써놓은 백서보다는 논문이 좋다는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는 뭐 마케팅이 목적이 저는 일단은 이게 완전 투자 상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혹시 월드랜드 홈페이지에 이- 그 관련 논문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네. 항목별로 페이지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물론 교수님 논문 말고 참고로 해야 될 논문들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 그 그거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예. 포닥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 누군가 와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볼 수 있는 아카이브가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사실 지금 우리 목록 연구실에 아카이브가 다 있긴 한데 예. 연구실 아카이브를 그럼 갖고 조금만 유저 그래서 프렌들리하게 예, 예. 좀 더 목록 유저 말고 프렌들리하게 예 우리 그 월드랜드 점 파운데이션에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백서를 대신한 예 예 맞습니다. 설명서에 그 이제 그 링크를 레퍼런스 다 달아주고 레퍼런스 예, 논문 링크 섹션을 해서 그 각 예 내용별로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그 논문이 예 맞아요. 다운로드 되도록 그렇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A 예. 내리고 가야 돼서 죄송 먼저 아, 예, 나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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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된 관계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